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드 찰스입니다. 물론 매년 여름마다 더울 때 러닝은 힘들다라는 걸 느끼지만 올 여름은 특히나 더 덥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저녁에 뛰는데도 5km 뛰면 머리에 열이 올라서 더 못 뛰겠더라고요. 우리가 러닝을 하면서 빨리 지치거나 혹은 심박수가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체온이죠. 그런데 더운 날씨에는 우리의 중심 체온 자체가 이미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힘든 러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러닝을 할 때 온도 말고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적 요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습도입니다. 습도는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을 의미하고요. 더 정확히는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압력을 포화 수증기 압력으로 나눈 걸 말합니다. 보통 일기예보에서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습도는 상대 습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온도에서 수증기가 완전히 포화되어 있는 상태라면 상대 습도는 100%가 될 거고요. 수증기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습도는 0%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상대 습도에는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압의 압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로 예를 들어서 보시면요. 이 표는 중학교 과학 문제로 나온 표라고 하고요. 기온이 올라가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함께 올라가죠. 그래서 만약에 10g의 수증기가 있다고 했을 때 15도에서는 습도가 100%지만 25도에서는 습도가 50%로 계산되게 됩니다. 이게 온도에 따른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습도만 가지고는 바깥 날씨의 느낌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히트 인덱스, 열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도와 상대 습도를 함께 계산해서 얼마나 덥게 느끼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게 만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쾌지수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하게는 체감온도라는 게 또 있죠. 체감온도는 기온, 습도뿐만 아니라 풍속, 일사 등의 여러 기상 요인들을 종합해서 계산을 하는 조금 더 복잡한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슬점, 듀포인트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습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용어지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다뤄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슬점은 수증기가 포화돼서 이슬이 맺히게 되는 딱 그 시점의 온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기온이 20도인데 이슬점이 20도라고 한다면 습도가 100%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슬점은 습도처럼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슬점이 몇 도인지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바깥 날씨 느낌이 어떨지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일기예보를 할 때 이슬점을 표시해 준다고 하거든요. 색이 붉은기를 띨수록 더 습한 날씨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지역마다 온도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상대 습도로는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슬점 개념을 함께 사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습도가 높으면 더 끈적거리고 불쾌한 건 알겠는데 왜 실제로 운동이나 달리기가 더 힘들까요? 장거리 러닝처럼 오랜 시간 운동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에 체온을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라는 것은 물론 누구에게나 같은 조건이겠지만 그런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우리 몸은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땀을 흘리고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팍팍 식혀주는 기전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습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이미 너무 많은 상태라는 것이고 몸에서 흘린 땀이 충분히 증발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습도가 높으면 체온이 높은 채로 계속 유지되게 되고 심박수도 평소보다 높을 거고요. 더 많은 땀을 흘려내게 됩니다. 말만 들어도 축축 처지네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바람까지 안 불면 체온 조절은 더 안 되고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서 러닝을 하겠다고 한다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실내 트레드밀 이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환경에서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말씀드려보면요. 일단 훈련을 하게 되면 15에서 20%가량 평소보다 느린 페이스로 진행해 주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평소보다 더 짧고 조금 더 가볍게 시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 전후로 평소보다 1.5배가량 물이나 스포츠 음료를 통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능하면 그늘 위주의 코스를 선택한달지 러닝 중간이나 마무리에 머리를 좀 적셔주거나 젖은 모자를 쓴달지 해서 체온을 강제로 떨어뜨려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이런 날씨에서 훈련을 함으로써 조금씩 나아지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기후 순응, 열 적응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 선수들이 더운 나라에서 월드컵 같은 거 하게 되면 한 2주 정도 미리 가서 날씨에 적응하는 기간을 갖잖아요. 보통 열 적응이 10일에서 14일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고요. 열 적응 훈련을 함으로써 운동 초기부터 발汗류를 증가시키고 혈장량을 증가시키고 다른 여러 대사 적응을 통해서 체온 조절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날씨에서 훈련 강도를 좀 조절해야 되는가? 열 지수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대략 30도 가까운 온도에 습도가 70% 이상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보다 15에서 20% 느린 페이스로 조절해 주시면서 수분 섭취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습도보다는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 때 습도도 한 번씩 체크를 해주면서 러닝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러닝이 더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러닝 하시고요. 러닝 비하인드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합니다. 뭐?